한번 시작하자. 자, 이제 도형의 이동을 도형의 이동. 자, 13강 도형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도형의 이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물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포물선을 2차 함수를 생각하면 2차 함수의 형태가 y는 ax 제곱의 기본 형태지. 자, 그럼 y는 ax 제곱이 이제 기본 형태인데, 만약에 시간에 꼭지점이 2,3이야. 그럼 이거를 얘를 ax 제곱이 근데 ax 제곱의 그래프였는데 꼭지점을 2,3이라는 거는 포물선이 있으면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a가 0보다 크다는 생각하면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이 2,3이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아닌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꼭지점이 2,3이면 얘가 옮겨가면 포물선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2,3이면 어떻게 돼? y는 오시죠. 아니 포물선의 꼭지점이 2,3이면 y는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꼭지점 2,3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꼭지점이 2,3이면 2,3 여기서 있고 그냥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응? 자, 그러면은 얘가 이 기본 식이 ax 제곱이 있고 여기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그럼? ax 제곱이면 0,0이고 얘는 2,3이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로 옮겨간 거잖아. 그래서 옮겨간 거는 이제 평행 이동이라는 거야.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축에 맞춰가지고 축에 맞춰서 요렇게 이제 x축으로 가고 y축으로 가고. 그래서 x 2,3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 꼭지점을 이제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번 가보자 이거야. 그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얘 꼭지점이 지금 2,3이잖아. 그럼 x축으로 3만큼 가면 뭐가 돼? 5,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꼭지점의 좌표가 5,2에서 이렇게 오는 요런 포물선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 포물선이 얘는 5,2 이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얘도 이렇게 해서 요만큼 가고 요만큼 이렇게 온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간 거지. 자, 그래서 이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그냥 x축, y축, x축으로 얼마만큼 가고 y축으로 얼마만큼 갔는지 이거만 잘 따져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에서 포물선의 형태도 근데 포물선을 옮겨가면 이 포물선의 기본 폭은 변해 안 변해? 폭은 변함이 없지. 폭은 변함이 없고 그냥 꼭지점의 좌표만 옮겨가는 거다. 그래서 기본 도형의 이동을 한번 나갈 건가 도형의 이동을 해봐.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포물선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도 있지 이제 직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2 때 1차 함수를 배우잖아. 그래서 1차 함수를 배우는데 중1 때 배우는 거는 중1 때 배우는 건 뭘 배워? 함수에서 정비례, 반비례 이걸 배웠잖아. 그럼 정비례라는 거는 y는 그냥 ax의 꼴. 그래 어차피 반비례는 수학 하에서 나오는 얘기고 정비례 얘기면 y는 ax라는 식이 있으면 그냥 해서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아니냐? 그러면 돼. 직선도 항상 원점만 지나는 직선밖에 없어? 그건 아니지. 그럼 얘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a라는 거는 그냥 요 이제 기울기지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거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뭐 이제 요것만 기울기 그렇지 지우야? 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얘가 기울기인데 자 그러면은 어떤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럼 얘도 그 다른 점을 지난다는 거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직선을 옮겨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직선을 옮겨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울기가 뭐 이제 기울기가 3이다.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자. 그러면은 얘도 이제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3인 직선이면 y는 3x라는 직선이 있는 거지. 자, 이 y는 3x라는 직선을 자, 뭘 지나게끔 2, 마이너스 1을 지나게끔 만들자. 그러면은 얘가 y는 3x라고 하면 얘가 2, 마이너스 1을 지나게끔 만들자. 그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지난 요 점을 지나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요 점을 지나는데 요 직선의 형태는 기울기는 변할까 안 변할까? 기울기는 변함이 없지. 자, 그럼 요렇게 지나는 이제 이 직선을 평행 이동해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서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을 나란히 가게끔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럼 얘도 그냥 그럼 얘를 똑같이 우리가 포물선에서 했던 평행 이동의 형태로 그대로 꼭지점 2, 3 이렇게잖아. 그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간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그럼 어떻게 되시기? y는 3의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냥 이렇게 평행 이동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 갖다 써놓고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만 다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시연아 기울기가 2야. 1,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돼?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할 때 직선의 방정식이나 포물선이나 똑같아.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 앞단원에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그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윤아, 원의 정의가 뭐야? 원의 정의? 그렇지. 그래. 원이라는 거는, 원의 정의는 임의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야. 그래서 자, 원이라는 거는 그럼 임의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자 이거야. 그럼 하나 원을 딱 여기서 그려보면 원점에서 이렇게 같은 거리면은 얘는 요 가운데를 얘를 원에 뭐라 그러냐? 중심. 그럼 중심의 좌표가 뭐야? 0,0이야. 자, 0,0인 중심이 0,0인 원이 이제 원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제 원이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포물선도 방정식이 있고 직선도 방정식이 있잖아. 그럼 원도 방정식이 있겠지.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이 점의 좌표를 x랑 y라고 하면 자, 이렇게 x, y라고 하면 준이야, 이 좌표가 요 길이가 x, 여기를 y. 그 다음에 우리가 원에서 반지름을 뭐로 표시하지? 보통 r. 자, 그럼 얘를 r이라고. 시연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x, y, r.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뭐가 성립해야 돼? 피타고라스. 자, 그럼 식이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럼 이게 그냥 원의 방정식이다. 그럼 원의 방정식이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데,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원도 좀 들어가도 뭐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고 평행이동하는 개념만 한번 보자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데, 자, 그럼 원도 옮겨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 원이 뭐 얘를 이쪽에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거야. 원의 방정식은. 자, 여기다 이렇게 하나 딱 만들어.
그럼 만들어 놓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지우야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 그냥 여기면 숫자가 좋지 않냐? 숫자로 그냥 숫자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로 5,4. 자, 그럼 5,4 여기도 이제 중심이 0,0인데 5,4로 바뀌었어. 결국 이거 뭐야?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얘기 아니야? 그래서 자, 그럼 얘를 x축으로 5만큼. 그냥 포물선에서 했던 거 x축으로 5만큼 가지고 이게 x-5의 제곱 이렇게 됐었지? 그럼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x-5의 제곱 더하기 시험이 어떻게 돼? y-4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맞나? 그래서 그거 평행이동 별거 아니지?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을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직선의 방정, 아니 포물선 꼭지점 옮겨가는 거, 옮겨갈 때 그 중학교 과정에서 포물선에서도 꼭지점의 좌표가 옮겨가는 거를 평행이동이라고 해서 그때도 평행이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포물선 구할 때 그치?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말이라 썼지? 그래서 그거랑 그냥 똑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옮겨가느냐 이것만 이제 잘 보라 이거야 그냥.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제 지금 식이 직선이 있었고 포물선이 있고 원이 있어. 직선, 포물선, 원 3개가 있는데 자 직선, 포물선, 원 3개인데 평행 이동하시는 거는 다 똑같이 가주는 거다. 똑같이 이제 간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의 이동 이제 기본 시원아 원이 뭔지 알지? 포물선 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평행 이동의 단원에서 이 내용에서 과연 책에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이제 이 정도를 먼저 깔고 가면 좀 더 이제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450페이지를 한번 보자. 450페이지를 보니까 자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이렇게 두 개 써져 있지.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자 점의 평행이동이다. 만약에 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자 어떤 좌표 축에서 2,3이라는 이런 점이 있는데 자 요 점을 이렇게 옮겨가 보자. 자 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자 얘를 이렇게 옮겨가서 자 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그냥 1이라고 할까?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가자. 그럼 2가 3만큼 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주냐? 5 y는 4 그냥 이렇게 가네. 그래서 자 어떠한 점이 있으면 p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가라 하면 그냥 점이 가는 거예요. 점이. 그럼 점이 가면 그가 그대로 더해줘라. 그래서 얘 좌표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 그냥 이렇게 옮겨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가 점이 옮겨가면 점이 어떤 점이 주어질 때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x는 x끼리 더해주고 y는 y끼리 더해줘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보니까 f의 x, y f의 x라는 거는 f라는 거는 그 보면 f가 뭐냐 f 함수, 식, 펑션, f 함수식이지 함수식. 자 함수식은 근데 함수식이라는 거는 자 함수라는 거는 뭐 직선도 함수가 되는 거고 포물선도 함수가 되는 거고 원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가 아니야. 그냥 도형이야. 얘는 원은 그래서 얘가 함수의 이동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이야. 그래서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직선하고 포물선은 함수가 되는데 원은 함수가 아니다. 이런 개념은 함수의 개념은 뭐 수학하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게 함수의 이동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이라는 말을 쓴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얘가 f의 xy는 1번이 그래서 원래 도형에 이동하려면 그냥 함수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임의의 식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f가 함수가 여기서는 엄연하는 이름은 f라는 건 함수로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도형을 그냥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f의 xy가 자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자. 그래서 요 두 차이만 잘 알아야 돼. P라는 건 임의의 점이고 얘는 어떤 도형의 식이야. 자, 그럼 얘를 x축으로 a만큼 가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직선, 포물선, 원 옮겨갈 때 어떻게 써? x축으로 3만큼 가면 x 마이너스 3이라고 썼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x축으로 a만큼 가면 f의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야 항상 얘가 0이 되니까. 그래서 x는 a, y는 b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두 차이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p로 해서 점유로 주어졌느냐, f로 해서 도형의 식으로 주어졌느냐. 그 차이만 먼저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점이냐, 도형이냐. 점으로 가면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 도형으로는 부호가 반대로 해서 가져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대칭이동도 있지. 대칭이동 대칭이동이 있는데 대칭이동도 한번 그냥 쭉 대칭이동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대칭이동을 대칭이동도 중요해. 이거 중1 때 배우지 않냐? 대칭이동? 언제 배우지? 기억이 안 나요? 자, 대칭이동을 한번 해보자고. 대칭이동. 자, 대칭이라는 거는 어떤 뭐 선에 대한 대칭이 식에 대한 대칭일 수도 있고 축에 대한 대칭일 수도 있고. 자, 그럼 대칭 여기서 좌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라는 점이 있다고 해보자고. 자, a, b라는 점이 있는데 자, 그럼 얘를 자, 첫 번째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자. 그럼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은별아, 너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자. 그럼 뭐야? x축에 대한 대칭이동.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면 x축을 기준으로 딱 접어서 어떻게 돼야 돼? 포개져야 되지. 그래서 데칼코마니 형태로 접어서 딱 포개지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접어서 포개지게끔 만들어. 그래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좌표가 여기가 그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그러면은 자 지우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에 뭐 바뀌어? y 맞나 시연아? 알죠? a, 마이너스 b. 자 그럼 이번에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지우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에 뭐 바뀌어? x 나는 지윤이구나. 지유라고 해서 그렇구나. 자, 그럼 x에 우리가 마이너스 a, b. 자, 그러면은 지윤아 원점 대칭 이동이면 둘 다 바뀌지. 딱 원점을 기준 접어서 딱 포개져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해서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우선 축에 대한 대칭 이동. 축이라는 거는 x축, y축. 그 다음에 해서 축은 딱 두 개밖에 없죠. x축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그래서 이건 둘이는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 이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다는 거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x랑 y가 둘 다 바뀌었어. 결국 얘와 얘 요 두 점이 있으면 얘가 A라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자 A와 B가 서로 원점에 대한 대칭인데 이 말은 A와 B의 가운데점 가운데 점을 무슨 점이라고 그래? 중점. 그럼 A와 B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원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원점 이 점대칭을 하라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축에 대한 대칭은 그 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포개지는 거고 그래서 축이 얘와 얘의 중점의 좌표가
여기 x축 위의 점이니까 y 값이 0이 돼야 되지. 그제? 얘는 y축이니까 x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대칭에 대한 얘기는 자 그러면은 이 점에 대한 대칭을 점 대칭은 똑같이 원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대칭 이동을 뭐 요거 좀 더 얘기하면 어차피 뒤에서도 한번 나오니까 자 2, 뭐 1이라는 점이 있다 이거야. 자 2, 1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뭐 1, 마이너스 3에 대한 점 대칭을 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자 2, 1을 1,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점 대칭을 하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 1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3이야. 그랬을 때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를 대칭을 하면 자, 요 점의 좌표는 얘를 요 점을 얘에 대해 대칭이 더해라. 결국 얘와 얘 중점이 누구다? 얘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얘 뭐가 돼야 돼? 0.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이게 요게 어떤 점 대칭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을 해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 점을 기준 잡아놓고 그거에 대한 대칭으로 딱 적어서 포개지게끔 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 자, 직선은 자 y는 그냥 원점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 두 개만 한번 생각하면 돼. y는 x라는 식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식이 있다 이거야. 자, y는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고 자,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이 y는 x를 기준으로 접어서 딱 어떻게 돼? 또 포개져야 되지. 그럼 접어서 딱 포개져야 되니까 요 점이요. 어디쯤 가 있을까? 좀 더 요렇게 이게 너무 y는 x가 너무 올라갔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접어서 딱 포개져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접어서 포개지면 자 얘는 얘 값하고 얘의 값은 이 y는 x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이는 x랑 y는 x에 대한 대칭이는 거는 x랑 y가 서로 어떻게 자리를 바꾸란 얘기야. 그래서 자리를 바꾸니까 얘 좌표는 뭐가 된다? b, a가 된다. 그래서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의미하는 거다.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인데 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서로 뭐에 관한 관계야, 얘가? 얘가 여기 이제 요 대칭을 해서 이 원점에 대한 대칭의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y는 마이너스 요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자. 그러면은 요 점이 y는 마이너스 x를 기준으로 접어서 포개져야 되니까 요 점이 요렇게 여기서 딱 포개지려면 요 정도 요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써야겠지. 딱 그래야 y는 마이너스 x를 기준 접어서 포개지지. 그럼 y는 마이너스 x를 기준 접어서 포개진다는 거는 요거를 요렇게 한번 거보면 얘는 이 두 점은 누구에 대한 대칭이야? 이 원점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어떻게 써? 둘 다 부호가 바뀌어버렸잖아. 그래서 둘 다 부호가 바뀌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보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a와 b의 자리만 바꿔줘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면 둘 다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꿔라. 그거는 여기 책에 써져 있습니까? 안 써져 있습니까? 안 써져 있지? 요거는 써놓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대신까지는 딱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시연아 될까요? 안 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 어떤 도형의 식에서, 이게 함수라고 자꾸 쓰는데, 함수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도형의 식을 해서, 자, 방정식이 이제 이 방정식이 있다 이거 f의 x, y. 자, x, y가 있는데, 자, 얘도 똑같이 함수, 이제 방정식의 형태로 식이 있을 때, 얘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맨 처음에 자, x축 대칭 이동을 하자. 자, 그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뭐의 부호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f의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은별아 아직 들리지? 자, y축에 대한 대칭이면 f의 마이너스 x, y는 0. 자,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한 대칭. 지훈아,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준이야, y, x는 0.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그냥 쉽게 x랑 y 자리 바꿔버려라. 그럼 이 개념이 나중에 가면 역함수의 개념이다. 함수에 가서 역함수의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다. 지우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해서 우리가 직선에 대한 이제 대칭 이동은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뒤에 이제 절대값의 이제 식의 그래프도 있고, 절대값 식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제 은별아 부등식 얘기하면서 절대값 두 개 있는 것도 한번 얘기했었지. 근데 그걸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 글까요, 안 글까요? 자, 해서 그 개념이 이제 절대값에 대한 이거는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절대값이 있는 것도 함수. 자, 얘도 한번 잘 기억해. 절대값 함수식도 이제 한번 보면 여기까지는 다 될까? 응? 괜찮아? 자, 그러면은 절대값을 이제 한번 보자. 절대값의 그래프. 자, 절대값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포물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포물선이 있다고 보자. 자, 그러면은 준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자, 해서 2, 마이너스 1인 포물선이고 두 근이 2라고 3이네. 자, 2,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이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포물선이야. 2, 마이너스 1, 1, 3. 자,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포물선이 하나 있는데, 자, 이런 포물선이 있는데, 자, 얘를 이제 요 식이, 자, 요게 이제 y는 fx라고 한번 해보자. y는 fx. 자, y는 fx 이렇게 되는데, 자, 그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이 절대값의 그래프는 절대값의 그래프를 쓸 때, 자, 첫 번째 y는 절대값 fx다. 만약 이렇게 써졌다 이거. y는 절대값 fx.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럼 y 값이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y값이라는 거는 그냥 함수값 아니냐? 함수값?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요 자체는 여기는 뭐야? 함수값이 양수지. 그럼 얘네들을 뭐로 만들어라? 양수로 만들어라. 그럼 양수로 만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x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그냥 뒤집어 올려라. 그래서 얘 그래프는 y는 절대값 fx 하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부분을 뒤집어서
올려줘라. 그래서 y는 얘가 이제 절대값 fx 이게 어디 있나 찾는 거야 지금? 지연아? 이게 어디 있나 찾고 있어? 여기 지금 여기 책에는 이제 여기 몇 페이지야? 470페이지에 있어. 470페이지. 자, 4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 자, 두 번째.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는 그래프 형태가 딱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두 번째는 y는 f의 절대값 x. 이제 이렇게 들었다. y는 f의 절대값 x. 그럼 f의 절대값 x라는 거는, 자, f의 절대값 x면 얘 값이 이제 얘가 있을 때 x의 절대값이 붙었으면 여기다 이제 x에다 다 절대값을 씌울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이거는 근데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한번 그리려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한번 그리려면 자 얘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눠야겠지. 그러면은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네 이거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 그래프 그대로잖아. 근데 x가 어떨 때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만 그려줘라 이 얘기 아니니까?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자 해서 여기만 그려줘라 여기는 지워버려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면 그 y는 이게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뭐를 빠져나가야 돼? 마이너스 전 빠져나가야지.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바뀌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두 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 요런 포물선으로 바꿔. 요런 포물선으로. 근데 이때는 어떨 때만 x가 0보다 작을 때만 0보다 작을 때만 얘를 그려라. 0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 절대값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요. x의 절대값이 붙었으면 해서 그냥 요 관계는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얘가 이제 이렇게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자, 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이제 만약에 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자 x의 절대값이 붙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x가 y축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큰가만 얘만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하더라? 지워버려라. 그리고 뭐를 시켜라? y축을 기준으로 데칼 코마니를 시켜라. 그냥 y축을 기준으로 데칼 코마니를 딱 시켜줘라.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포개지게끔 만들어주면 이게 x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다. 알겠습니까? 지윤이는 다 될까? 이제 지윤은 여기 다 해본 거나? 해봤지? 너무 쉬운 얘기 하는 건가? 자, 준이야 뭔 얘기인지 알지요? 규범 됐거나 안 됐거나 확실하지? 자, 은별아 알지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볼까? 자, 세 번째 그래프를 이제 한번 보면
자, 세 번째 그래프는 자, 얘가 이제 절대값 y는 fx.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절대값 y는 fx. 자, 절대값 y는 fx면 그럼 얘는 절대값 y는 fx니까 결국 절대값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얘는 y의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y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겠지. 그럼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그래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대로야. 자, 근데 y가 0보다 작으면 얘를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자, 그럼 얘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얘가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면 y의 부호 바뀌었잖아. y의 부호 바뀌었다는 건 뭐야? x축에 대한 대칭 그래프라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얘 그래프는 자 x가 자 이제 여기가 y가 0보다 클 때는 원래 그래프 이거 그냥 그대로 그려줘라. 근데 y가 0보다 어떨 때만? 클 때만. 그럼 y가 0보다 클 때만 얘만 그려주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이 x축에 대한 대칭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때는 뭐만? y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주자. 그럼 얘는 얘와 얘가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작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그래프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얘도 이제 그러면은 얘도 하나 직선으로 하나 생각을 해보면 뭐 직선이 똑같이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볼까? 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라? 뭐만? 이거는 y가 0보다 큰 거만 냅두자. 그럼 y가 0보다 큰 거만 냅두고 얘는 어떻게 해라? 지워버려라. 0보다 큰 거만 딱 냅두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x의 절대값이 붙는 거는 y축을 기준으로 적어서 포개주체. 그러면은 y의 절대값이 붙는 건 어떻게 해라? x축을 기준으로 적어서 포개줘라. 자 해서 얘의 값은 이렇게 이제 적어서 포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x의 절대값 그냥 x 안에 절대값이 붙었으면 x가 0보다 큰 것만 그려놓고 y축을 기준으로 택할 거만이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y가 0보다 큰 것만 나타내놓고 x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를 시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x 전체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었으면 마이너스 부분만 뒤집으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얘기가 y는 자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f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자 그러면은 얘는 x도 절대값이 붙었고 y도 절대값이 붙었지. 그럼 이 하나의 함수식을 가지고 그냥 얘를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하고 원점 대칭도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나와있으면 그래서 그냥 얘가 이거는 뭐 거의 뭐 시험에 잘 뭐 나올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래서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가 있으면 얘 그래프가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자 이렇게 있었으면 얘 그래프를 자 어떤 우리가 점을 평행 이동할 때 대칭 이동할 때 x축 위에 점 하나 놓고 걔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했었잖아. 그럼 얘도 그거랑
우리가 점 하나를 각각의 축,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했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그냥 대칭 이동을 다 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키되 아까 점을 일사분면에 있는 점만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얘도 일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자. 일사분면에 있는 것만 이렇게만 냅두자. 함수를. 자, 그래서 일사분면에 있는 것만 딱 냅둔 다음에 자, 얘를 맨 처음에 y축 대칭이 돼. y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될까? 그 다음에 또 누구도 x축도 대칭 이동하자. 그래서 x축도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리자. 그 다음에 또 뭐도 하자? 원점도 한 번 더 하자. 자, 원점도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원점도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자. 그래서 얘가 나오면 자,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오면 x축 대칭 일사분면 그래프만 그려놓고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 한번 하고 원점 대칭 한번 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떠한 직선이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의 직선이 있다 이거야. 자, 얘가 절대값이 다 붙어 있어. 자, 그러면 준이 어떻게 하자고? 뭘 다 지워라? 뭐만 냅둬라? 일사분면과만 냅둬라. 자, 일사분면과만 냅두고 일사분면과만 냅둬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해주자. 자, 해서 x축 대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 y축 대칭 이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두 개가 붙어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